사람들은 흔히 말하죠. 가족은 서로를 지켜주는 존재라고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손을 잡아주는 게 가족이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저도 한때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어떤 가족은 가장 먼저 등을 돌리기도 한다는 거요. 저에게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쉽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결혼식 날부터 그랬으니까요. 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빠져나갈 무렵 저는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새 출발을 앞두고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조금은 떨리기도 했죠. 처음으로 며느리로서 인사를 드리는 자리였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천천히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한마디 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아까운 줄 알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 순간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 날의 설렘과 긴장 속에서 그냥 흘려들어야 할 말인지 아니면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말인지도 몰랐고요. 어쩌면 모른 척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결혼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도 나아지겠지, 서로 살다 보면 마음도 열리겠지 하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순진한 착각이었죠. 처음 시댁에서 명절을 보내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전을 부치고 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치면서 나름대로 정성을 들였죠. 시어머니는 그 시간 동안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부엌으로 들어오시더니 제가 만들어 놓은 음식들을 쭉 훑어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음식이야?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어서 말씀하셨죠. 우리 아들은 이런 거 안 먹어. 그날 이후로 저는 무슨 음식을 해도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김치를 정성껏 담가도 싱겁다고 하셨고 국을 오래 끓여도 짜다고 하셨어요. 제가 하는 모든 것이 틀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뭔가를 잘 해보려고 할수록 더 크게 지적을 받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시댁에 가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해봤습니다. 힘들다고, 시어머니 말씀이 너무 상처가 된다고요. 그런데 남편은 한참을 듣더니 그냥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성격이 원래 그래. 그냥 좀 참아. 그 말 한마디가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고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으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 외로움을 혼자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손주가 생기면 시어머니 마음도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를 품었죠. 아이를 보며 웃으시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이제는 좀 나아지겠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아이를 안는 방식이 잘못됐다고 하셨고 입히는 옷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셨으며 아이가 조금이라도 예민하게 굴면 전부 제 탓으로 돌리셨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해서 애가 예민해진 거야. 아이를 키우는 모든 순간마다 저는 시험을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잘하고 있는 건지 틀린 건지 늘 긴장 상태였죠. 엄마로서 처음 겪는 모든 일들이 불안하고 어색할 수밖에 없는데 그 옆에서 끊임없이 지적을 받으니까요. 아이와 둘이 있는 시간만이 제가 숨을 쉴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댁에 들렀다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거실 쪽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를 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처음엔 그냥 흘려들으려 했는데 귀에 꽂히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 말이야 내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아들이 아깝지. 저는 그 순간 손을 멈췄습니다. 물소리도 멈추고 숨도 잠시 멈춘 것 같았어요. 가슴이 콩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으셨다는 거요. 처음 결혼식 날 하셨던 그 말, 그 이후로 이어진 모든 지적과 차가운 시선들이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도요. 그건 처음부터 저를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회사 사정으로 몇 달간 지방으로 발령을 받게 된 거예요. 남편은 짐을 챙겨 내려가야 했고 저는 아이와 함께 집에 남아 지내게 되었습니다. 시댁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끔 시어머니가 들르시기도 했죠. 그런 상황이 불편하기도 했지만 어떻게든 지내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내려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더니 시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뭔가 단단히 마음을 먹고 오신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거든요. 짐 싸. 저는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짐이라니 어디 가시는 건지 여쭤봐야 하는 건지 잠깐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들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한 번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요? 시어머니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아들 없는데 네가 여기 있을 이유가 뭐야? 여긴 우리 아들 집이야. 그 말의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넌 이 집 사람이 아니다. 라는 거였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몸이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때 보니 시어머니는 이미 현관 쪽에 제 짐을 내놓고 계셨어요. 옷가지와 아이 물건들이 박스에 담겨 현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건지 박스 안에 물건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어요. 지금 당장 나가. 저는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이가 있는데요. 시어머니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애는 데리고 가. 그 순간 무언가가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바닥이 꺼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귀가 먹먹해지는 것 같기도 했어요. 저는 아이를 안고 현관에 놓인 짐박스를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문이 등 뒤에서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선명하게 귀에 남았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은 멀었고 당장 연락할 수 있는 가까운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아이를 안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결국 근처 작은 모텔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 아이를 눕히고 어떻게든 재웠습니다. 아이가 잠드는 걸 확인하고 나서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수건으로 입을 막고 울었어요.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나는 건지, 제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한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에 없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시어머니께 이야기를 들으셨는지는 몰랐지만 전화 너머로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에서 나왔다고?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천천히 하지만 빠짐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오셔서 짐을 내놓으셨다는 것, 당장 나가라고 하셨다는 것, 아이를 안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까지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엄마가 그랬어?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응. 그날 밤 늦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 저는 순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괜찮다고 하셨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니라 내가 말한 거야. 알고 보니 남편은 시어머니와 크게 싸웠다고 했습니다. 그 집은 자기 집이고 자기 가족이 사는 곳이라고 그 누구도 내보낼 권리가 없다고 했다더군요. 남편이 그렇게까지 말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그동안 늘 그냥 참으라고만 했던 사람이 처음으로 제 편에서 목소리를 냈다는 게요.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돌아온 뒤로 한동안 저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마주쳐도 눈길을 주지 않으셨고 말씀도 거의 없으셨어요. 그 침묵이 차갑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오히려 편하기도 했습니다. 지적과 핀잔이 없는 침묵이 그때의 저에게는 더 견딜만 했으니까요. 그 이후로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도 시어머니와 가깝게 지내지는 않아요. 무언가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날 현관 앞에 놓여있던 박스들, 그리고 시어머니의 그 목소리는 아직도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거든요.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셨던 그 말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겪으면서 한 가지 분명히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혈연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피를 나눴다고 해서, 같은 성을 쓴다고 해서 자동으로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요.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이 있어야 그 마음이 실제로 행동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가족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날 아이를 안고 집을 나왔지만 제 삶까지 빼앗기진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그 자리에서 내쫓을 수 있어도 제가 쌓아온 것들, 제가 사랑하는 것들, 제가 살아가는 이유까지 없앨 수는 없다는 걸 그날 이후로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쫓겨난 그날 밤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던 그 사람은 지금의 저이기도 하지만 이미 지나온 저이기도 합니다. 그날의 저는 아팠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안고 일어섰으니까요. 가족에게 상처받는다는 건 낯선 사람에게 상처받는 것보다 훨씬 오래 남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날아오는 말이기 때문에 피할 틈도 없이 깊이 박히죠. 하지만 그 상처가 나를 규정하게 내버려두지 않는 것, 그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내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 저는 그걸 그 힘든 시간 속에서 겨우 배웠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날이 떠오릅니다. 현관 앞에 놓인 박스들을 보며 멍하니 서 있던 제 모습이요.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이 저를 흔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날의 제가 얼마나 단단하게 버텨냈는지를 떠올리게 해줍니다. 아이를 안고 나선 그 발걸음이 생각보다 훨씬 용감한 것이었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인생은 공평하지 않아도 당신의 존엄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현실을 버티는 힘이 됩니다. 돌직구 인생.